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현주가 또 그 국힘당 갈 수 있겠냐. 이제 쟤는 절대 못 간다. 그리고 이현주가 국힘당 가봐가지고 자기가 찬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조경태가 거기서 대우받으니까 이현주도 대우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이현주는 찬밥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예,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이현주가 이제 딴 데 가겠냐.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하여튼 뭐 앞으로 유세기간 약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유세기간 우리 잘 지켜보면은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가 한참인데 뭐 어떻게 됐든 뭐 결국에는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차에서 바로 되느냐, 1차는 어떻게 잘 안 되고 뭐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되느냐, 뭐 그런 정도의 얘기, 그 차이 정도가 있을 뿐 어쨌거나 되기는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힘당 내부에서 서서히 나오는 얘기,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국힘당은 쪼개질 거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한동훈 당대표 상황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딴살림 차려 나갈 거다라는 거죠. 딴살림 차려 나가면은 이른바 자기들 딴에는 보수 대연합 이런 거를 혹은 뭐 내각제 대연합 이런 거를 추진을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끌어모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얘네들을 그쪽으로 끌고 갈 거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뭐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뭐 새로운 미래 얘네들도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한 모양인데 전당대회 당선자가 전병헌 전 의원이더라고요. 첫 번째 한 얘기가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이게 전당대회 당선 소감입니다. 그딴 방식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글쎄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밉고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보다 이재명 끌어내리는 거에 더 관심을 두는 정당이라면 그래요.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국힘당은 분당 직전에 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옵니다. 이거 연극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런 의심도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그래요. 갈등이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김건희 쪽에서 한동훈을 결정적으로 한 방 매기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꺼내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장해찬이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던져놓고는 있지만 오히려 살살 한동훈을 건드려서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기도 해요. 맷집만 키워주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의심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주변을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국힘당 쪽의 취재원들은 연세가 많은 이른바 노땅들이에요. 노땅이고 국힘당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나름 경력을 많이 쌓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와 국힘당의 밑바닥 분위기, 그리고 중간층 분위기 다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여기저기 좀 사람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과연 분당 분위기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국힘당 전당대회가 현재 전당대회가 아니라 자폭대회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잔치집이 아니라 자폭 상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원희룡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상황입니다. 둘 다 깐족거리면은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다 보니까 깐족 하면서 계속 그걸로 쭉 지금 상황을 선거운동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깐족거리는 사람 두 사람이 맞붙으면 혹은 세 사람 네 사람이 맞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정말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 그 개싸움이야, 개싸움. 근데 지금 딱 국힘당 분위기가 개싸움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죠. 특히 지금 현재 이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가장 핵심은 김건희 문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른바 댓글팀 공방인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동훈이 지난 총선 중에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이 현재 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자, 이쯤 되면은 진짜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방전이 점점 과열이 되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자폭대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들의 이런 싸움이 왠지 모르게 약속 대련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치명적으로 한 방 날리는 그런 건 없는 거야. 지금처럼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다시는 한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쯤 윤석열 쪽에서 뭔가 카운터 펀치가 하나 날라와야 되지 않나? 한동훈도 마찬가지지. 계속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뭔가 보복을 하나 땡기지 않을까요? 큰 게 하나가 나와줘야 돼. 근데 큰 게 안 나와. 장해찬이 계속 꺼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해찬에서 꺼내놓는 얘기가 한동훈을 점점 궁지로 몰아가는 스모킹 건에 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바로 판을 흔들 정도의 얘기는 아니야. 장기적으로 봐서 한동훈의 당대표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결정타를 또 남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연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그냥 쇼냐? 쇼 아닌가? 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들을 한번 뒤져봤어요. 국힘당 댓글들. 댓글도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요? 만약에 한동훈을 건드리면 윤석열 탄핵 찬성해버릴 거다 라는 말이 떡하니 나옵니다. 한동훈 건드리면 윤석열 탄핵을 찬성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한동훈 건드리기만 해라. 폭동 난다. 라는 말도 나와요. 한동훈 건드리면 폭동이 난다고? 댓글이 지금 이런 댓글이 나옵니다. 지금 한동훈과 원희룡 사이의 갈등이 어쩌고 하는 그런 기사에 들어가면 이런 댓글이 막 달려 있어요, 실제로. 자, 특히 여기 봐. 한동훈 건드리기만 해. 폭동 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정반대는 뭐? 원희룡, 용산 부부는 한동훈보다 약하다. 어쩔 꼭 이렇게 본인의 비감도를 확인 사살을 해야 되나? 한심한 용산 부부. 요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댓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밀란이 난다는 둥, 폭동이 난다는 둥, 한동훈 건드리기만 건드려라. 가만 안 있겠다. 야, 이런 댓글을 단단 말이야? 분위기가 그렇다고? 이쯤 되면은 약속 대련 치고는 좀 센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동훈 쪽만 이런 게 붙느냐? 아니요. 정반대 쪽도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쪽, 윤석열 쪽 그런 댓글인데요.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좌동훈이 지지율 높으면 대통령 벼랑 끝 올려놓을 거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직접 태울 거다. 길거리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나경원이 35% 나온다. 좌동훈이는 3%. 그 다음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정신나간 보수파가 많다는 게 사실이냐? 좌파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개 돼지보다 못한 국민 수준이 사실인가? 와. 네. 댓글 수준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네. 한동훈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라는 이런 댓글까지도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수준이 약속 대련치고는 좀 심하다, 좀 치열하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댓글 가지고야 모든 분위기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에 댓글에는 오만때만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뭐 댓글은 뭐 저장장치나 여과장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거고 아무나 써 갈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댓글 분위기만 가지고는 분열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물론 이 댓글들이 한동훈 혹은 김건희 이 양쪽에서 서로 동원한 댓글 부대 간의 싸움이라면 얘기가 또 다릅니다. 여하튼 그런 분위기도 좀 있기는 해요. 한동훈 댓글 부대와 김건희 댓글 부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조짐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댓글 가지고는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조금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같은데요. 조선일보는 지금 사실상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반기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일보 역시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성 미디어, 조중동을 비롯한 제도권 미디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 정치인들의 분위기는 확실히 한동훈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위 말하는 뉴미디어,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분위기는 또 완전히 틀려요. 유튜브 분위기는요, 또 윤석열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아니, 윤석열 쪽이 거의 압도적인 우세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을 띄우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그 유튜브들이 지금 일제히 다 돌아서서 한동훈을 향해서 일제 십자포화를 날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이쪽 분위기는 계속해서 한동훈이 우세하다. 한동훈이 우세, 어대 한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또 다른 분위기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더라 이겁니다. 유튜브 같은 이쪽 분위기는 보면요. 지금 한동훈은 거의 거기 쥐길 놈이에요. 얼마 전까지 한동훈을 그렇게 쭉쭉 빨아주던
그런 그 유튜브들인데 지금은 한동훈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단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취재를 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분위기가 쫙 갈린대요. 한동훈이 윤석열과 차별화해야 한다.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을 밟고 대권으로 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반면에 야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보수는 갈라져. 우리 큰일 나. 라고 해서 절대 한동훈만은 안 된다. 막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특히 TK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원들의 대부분, 지지세의 대부분이 TK이기 때문에 TK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고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TK 분위기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기 때문에 자 동훈이가 성렬이를 밟고 가도 된다. 라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야 한동훈 저 새끼는 배신자야.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 쪼개질 거야. 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분위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한동훈 당대표는 국힘당의 분열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기든 전 상관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분열이 되면 우리는 좋은 거잖아. 그죠? 만약에 국힘당 전당대회 결과 한동훈이 당선이 됐는데 이것이 국힘당의 분열, 하다못해 윤석열의 탈당 이런 걸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약속 대련이 아니라는 그런 증명이 될 것이고요. 한동훈이 당선이 됐는데도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다. 그렇다면 뭐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약속 대련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약속 대련이라기보다는 진짜 분열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자, 특히 이게 재밌는 게 국힘당의 원로그룹 김종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배신 못할 거다. 그리고 정반대로 한동훈을 내쫓으면 국힘당이 존속하기 힘들 거다. 라는 식의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그 원로 그룹들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분위기야. 어쨌거나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힘당을 망치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가 될 것 같다. 따라서 얘네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내쫓아야 된다면 얘네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은근히 한동훈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국힘당의 원로그룹이라는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구적배들의 원로들의 분위기도 대충 비슷해요. 한동훈이 대안이 된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 일단 얘를 죽이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걔네들을 버릴 거다. 이런 식의 분위기더라고. 자, 이런 분위기가 또 정반대되는 게 고성국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죠. 얘들은 한동훈은 배신자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한동훈 같은 애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국힘당은 망한다. 자, 국힘당은 망한다. 안 망하려면 한동훈 날려야 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고성국 씨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네요. 자, 고성국 씨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판이 이상하게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이 나서서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적과의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배신자다.
대통령과 당이 충돌하다가 탄핵으로 망한 것이 8년 전이다. 또 당해서는 안 된다.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지금 4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한동훈입니다. 독자적 특검법이라는 적과의 화해를 주선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 자가 바로 배신자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당을 잘 알고 경험이 많아야 한다.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게 원희룡의 호소였습니다. 이런 검증은 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보셨죠? 김종인하고 고성국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죠. 한때 이 두 사람이 되게 케미가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완전히 정반대 입장에 가 있죠. 그리고 김종인은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을 끌고 가려고 하는 반면에 고성국은 한동훈을 내쳐야 한다는 분위기인 거죠. 자,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 확실한 거는 국힘당 내부의 흐름이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이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기는 현재 어려워지는 상태에 가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얘네들이 과연 한 정당, 하나의 정당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일부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 한동훈이 탈당을 해서, 윤석열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이 탈당을 해서 자기 세력들 끌고 나와가지고 당을 하나 더 만들고 이 당에, 민주당 탈당한 이 소위 말하는 그 새로운 미래, 이낙연 요쪽이라든지 개혁신당 일부라든지 이런 애들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나 그냥 망상에 그치는 그런 얘기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한쪽 편에서는 쟤네들 저러고 있는 게 왠지 모르게 좀 그거 같다. 왠지 모르게 연극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국힘당을 분열시키는 어떤 원심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를 보면은 아마 쪼개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연극이 아니냐, 약속 대련 아니냐, 그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를 못 하겠어요. 왜냐? 김건희 쪽에서 연일 파상 공세를 피고 있고 장해찬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문제는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거야. 살살 한동훈을 키워서 오히려 키워주고 맷집을 키워주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래서 한동훈 지지자들의 결집도를 키워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약속 대련 아니야? 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의심스러워요. 한편으로 보면은 얘네들 지금 잘못하면은 조만간 분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연극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도저히 지우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제 의구심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상 보면 꽤 그럴싸한 상황까지, 그래서 시나리오로 보자면 저는 오히려 이 전체가 약속 대련일 시나리오, 약속 대련일 가능성, 그게 더 사실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얘네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가만히 당해야 되느냐?
예, 아니요. 우리는 우리대로 착착 우리 갈 길을 가야죠.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착착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한동훈 특검법, 이제 본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일정대로 착착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동훈 특검법도 본 궤도에 올려서 저들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죠. 만약에 한동훈 특검법이 본 궤도에 오르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석열하고 한동훈, 김건희 얘네들 갈라지지 않으려고 해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착착 진행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겠죠. 김건희가 무슨 밑그림을 그리고 있든 우리는 저들이 그리고 있는 그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특검법, 그리고 더 나가서 한동훈 특검법 이런 거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여기서 우리가 주춤한다거나 좌고우면해서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꼭 전해드리고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청해